노년에 매일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간은 태생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신체적 능력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경제, 가족, 사회적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운동을 하나의 중요한 일과로 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부드럽지 않거나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운동의 문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체가 약해지는 이 시기에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기능 개선, 근력 유지, 관절 건강, 뇌 기능 향상, 심리적 안정 등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매일 운동을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지속 가능한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추락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운동할까 말까 라는 고민 자체를 애초에 없애버리도록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기가 없다면 일상에서 운동을 매일 이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노년에 매일 운동을 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6가지 동기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 중요성을 폭넓게 조망하겠습니다. 1.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 긍정적 경쟁심의 힘. 첫 번째 동기는 바로 경쟁심입니다. 경쟁이라 하면 흔히 젊고 치열한 직장 생활이나 스포츠 세계를 떠올리지만 사실 경쟁심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적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일상생활 전반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운동을 통해 주변 동년배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자기 효능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예컨대 비슷한 나이의 친구, 동창, 이웃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잘 움직인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이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져다줍니다. 경쟁심은 항상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기 쉽지만 노년기의 운동에서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도전 과제를 주는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 매일 만보 걷기나 주 3회 수영 같은 목표를 친구들과 함께 세우고 서로 점검 응원해 주다 보면 일종의 건강한 경쟁 구도가 형성됩니다. 이런 경쟁심은 귀찮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 라는 의지로 이어져 운동을 지속하게 만들지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친구나 이웃, 가족 간의 운동 모임, 동호회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노년층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맺으면서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챙깁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결국 내일도 꼭 운동해야지 하는 동기를 지속시켜주는 셈입니다. 2. 전율을 느끼는 즐거움, 운동이 주는 짜릿한 행복감. 두 번째 동기는 전율감입니다. 운동으로 인해 몸이 점점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쾌감과 행복감은 노년층에게도 예외 없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기분 개선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통증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운동 후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행복감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찾게 만드는 일종의 내적 보상이 됩니다. 특히 어느 순간 운동 강도가 자기 한계를 살짝 넘어설 때 오는 짜릿한 느낌은 전율에 가깝습니다. 이는 고강도 훈련을 하는 젊은 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노년층도 적절한 범위에서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스스로 체력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하고 그 순간의 성취감이 아주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 운동이 이렇게 재밌었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는 곧 다음번 운동에 대한 긍정적 예고편 역할을 합니다. 재미는 반복 행동의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노년기에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이 일을 위한 운동이 아닌 즐기기 위한 운동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율감을 더 만끽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운동은 해야 하는 것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3. 운동 중독, 건강한 반복의 즐거움. 세 번째 동기는 운동 중독입니다. 중독이라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운동에 관한 한 건강한 중독은 오히려 노년기에 큰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중독이라는 단어에서 마약, 알코올 중독처럼 해로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운동 중독은 그 정반대입니다. 운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얻는 신체의 변화와 심리적 안정감에 빠져드는 것을 긍정적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근질거린다거나 운동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면 뭔가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이미 건강한 운동 습관이 내면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운동 중독이 강화되는 또 다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신체 변화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근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유연성이 좋아지며 서 있거나 걷는 자세가 안정적이 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하면 계속해서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혈압, 혈당, 체중 등 건강 지표에서도 확인될 때 더욱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노년기,
특히 삶의 여러 문제, 외로움, 상실감, 무기력 등을 운동이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중독에 가깝게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운동이 하나의 안정된 일상 의식처럼 자리 잡아 심리적 평온을 줍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이 운동에 할애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정신적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4. 만성질환 극복의 절박함, 건강관리의 핵심. 네 번째 동기는 만성질환 극복의 절박함입니다. 노년기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운동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 혹은 그보다 우선하여 적극적인 회복 수단이 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관절을 강화해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예컨대 당뇨 환자의 경우 규칙적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심장질환 환자에게는 심폐지구력을 조금씩 높이면서 심장 근육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만성질환을 앓게 되면 몸의 불편함과 통증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이런 절박함은 다른 어떤 동기보다도 강력해 매일 운동을 빼놓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운동을 쉬면 내일 상태가 더 악화될지 모른다라는 절실함은 귀찮음이나 권태로움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만성질환은 약물치료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약물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때로는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의료비 절감과 신체 부담 감소라는 이점을 가져옵니다. 결국 운동은 만성질환 환자에게 있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5. 특별한 사유. 책임감과 일상의 조건. 5번째 동기는 특별한 사유입니다. 이는 개인별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무대에 서야 하는 직업을 가진 노인은 체력 관리를 위해 매일 운동이 필수입니다.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나 어린 손자가 있는 경우 장기적으로 건강해야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대형견과 함께 사는 경우 매일 개를 산책시켜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적 환경적 이유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6. 책임감과 운동의 결합. 노년기의 은퇴 후 일정한 업무에서 해방되었더라도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맡아야 할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 문제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은 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또 다른 동기가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책임감은 매우 강력합니다. 가족, 반려동물 혹은 동호회 회원들과 맺은 함께하기의 약속도 운동 지속의 이유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놀고 싶어 하거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추억을 쌓고 싶어 한다면 이는 단순히 혼자만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됩니다. 매일 운동을 해야만 하는 구체적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노년에 매일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매일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루 만보 걷기, 주 3회 수영, 주 5회 가벼운 근력 운동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 과정을 기록하면 성취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단순한 마음속 다짐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절 무리가 큰 고강도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가벼운 요가, 필라테스 등이 권장됩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대를 운동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을 다른 약속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상 루틴에 녹아듭니다. 예컨대 매일 아침 7시 산책을 하거나 저녁 식사 후에 30분 정도 집 주변을 도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운동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추가 가치. 노년기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우울감이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엔도르핀, 도파민 등의 분비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이 개선됩니다. 운동은 곧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웃과 안부를 묻고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친구를 사귀고 운동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노년기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 운동만큼 좋은 교도보가 없습니다. 운동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개선만으로도 큰 성취감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조금 더 멀리 걸을 수 있고 계단 오르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다면 이는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해줍니다. 노년기에도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오늘도 운동한다는 다짐. 노년기에 매일 운동을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지속 가능한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추락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운동할까 말까 라는 고민 자체를 애초에 없애버리도록 운동을 일상의 필수 요소로 만들어야 합니다.